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안 했구나. 다시. 오늘은 진짜. 네, 오늘은 많이 늦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스트리밍하고 뉴스를 읽는 줄 알았는데, 뉴스를 다 읽었거든요. 열심히. 근데 실시간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으려고 해요. 지금 8시 20분이고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읽어야 되는데 출근하면 어쩔까 걱정이네요. 일단 오늘 뉴스 제가 4편 골라봤는데요. 서울 전세 30개월 중 지금이 구하기 가장 힘들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 뉴스 11월 26일자고요. 집 팔까? 증여할까? 종부세의 논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요 하는 연합뉴스 2019년 11월 27일 뉴스,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재산 신탁 규모 5년 만에 금전 신탁 추월하는 금융뉴스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뉴스로 관악 청년센터 2021년 7월 봉천역 역세권에 들어섭니다. 이 데일리 뉴스 이렇게 오늘 4편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고요. 잘 스트리밍 되고 있는가. 소프트웨어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네요. 잘 되고 있겠죠? 네. 서울 전세 30개월 중 지금이 구하기 가장 힘들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년 실거주 요건 넣으며 집주인 직접 거주. 그 다음에 서울 전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전세가 상승 전망도 2016년 10월 이후 최고. 매매 가격도 상승 전망 높아. 매매가 따라 전세 상승 나타날지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성현진 기자고요. 전세 문의가 끊이지 않죠. 전세 매물이 나와야 계약을 할 텐데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전세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B공인 대표의 말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2017년 7월 이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세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면서 전세 수급 지수는 150.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150을 넘어선 것은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올 1월 전세 수급 지수는 88.2%에 불과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2년 실거주 요건을 넣자 전세를 빼고 들어온 집주인. 갑자기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 전세 수요가 많아진 것에 대해 업계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항목에 2년 실거주 요건을 둔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에 자가 집을 전세 주고 수도권에 전세를 살던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의 종료에 따라 대거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들어와 살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고등학교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 제도 손을 대면서 학세권 지역의 수요가 몰리게 된 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으면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수순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현대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은 올해 1월 8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던 전세가가 이달 9억 9,500만 원으로 7천만 원이나 올랐다. 대치 삼성 97.5제곱미터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0억 5천만 원에서 12억 3천만 원으로 전세가가 올랐다. 두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단지 가운데 구축이면서 재건축은 추진되지 않는 비교적 새 아파트여서 늘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양천구 모근초 학군인 목동 하이페리온 167제곱미터의 전세가 역시 올해에만 1억 5천만 원 오르며 11월 15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 직주 근접 지역으로 인기인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도 84제곱미터의 전세가가 1월 7억 1천만 원에서 11월 4천만 원 오른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옥수동 파크힐스도 59제곱미터의 전세 계약을 맺으려면 연초보다 5천만 원은
5천만 원이 많은 6억 7천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아직 대치동 음마아파트나 목동 재건축 추진 낡은 단지들의 전세가는 연초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다음은 전세가 매매가 따라잡으려나? 전세 가격 전망 지수도 올랐다. KB 부동산 전세 전망 지수는 11월 서울 지역 115.7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통상 가을 이사철이 성수기임을 감안하면 11월부터는 전세가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현재 시장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전망은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매매가 상승의 꺾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 상승은 전세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서울 지역 KB 부동산 11월 매매 전망 지수는 122.6으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9월 이후 최고치다. 여러 지표가 상승을 내다보고 있음을 뜻한다. 항목별로는 크게 상승 1.1, 약간 상승 45.8, 비에 약간 하락 2.3, 크게 하락 0.2의 내림세 전망은 소수이다. 실거래 움직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 101제곱미터는 11월 1일 8억 1,500만원에 11월 18억 1,500만원에 선박김됐다. 4월 15억 8천만원 실거래에서 2억 3,5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 엘스 역시 59제곱미터가 이달 6일 16억 8천만 원의 신고가를 신고했다. 이처럼 매매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지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9.4%로 올 들어 가장 낮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기 전인 2017년 상반기 서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7에서 68 수준이었다. 이에 통상 비율로 시장이 움직일 경우 전세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네,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 읽는데도 뉴스가 잘 입에 맞질 않네요. 네, 자, 집 팔까 증여할까 종부세 논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연합뉴스이고요. 오늘 뉴스입니다. 임대사업 등록 부부간 증여 등 종부세 절세 방안 찾기 부심. 올해는 일단 버텨보자가 많지만 보유세 인상 지속 시 매도 결정 늘 듯.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속속 도달하자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상당수의 자산가들이 이미 보유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을 마치고 대비했다면 주로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놀라 뒤늦게 절세 방안을 찾기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27일 일부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안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9.13 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 등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 방안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높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등의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1인당 6억 원씩 부부 합산 기준가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를 비교해봐야 한다. 국민은행의 WM 스타자문단 원정훈 세무팀장은
취득세와 증여세, 6억 원 초과분을 내고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꿔서 줄어드는 종부세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부간 증여에 따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1주택 노년층과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세제 공제 혜택이 쏠쏠하기 때문에 종부세 세액 공제액과 증여에 따른 절세액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 비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 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되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은 매도가 쉽지 않아 팔려는 매물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인상이 오래전부터 예고된 터라 대부분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막상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놀란 집주인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있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으면서 일단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부동산 114 김은진 리서치 팀장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고 최근 집값이 상승으로 양도 차익도 커져서 주택 매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집값이 1년 새 수억 원씩 오르는 것을 감안해 올해는 보유세를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 분위기라고 의견을 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종부세를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지금과 같은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정책 변화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로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 거래의 신통을 틔워줘야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보유주택을 팔아 세 부담을 줄이는 게 순리라며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방법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두 번째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부동산 등 재산 신탁 규모 5년 만에 금전 신탁 초월이라는 연합 뉴스입니다. 은행 일부 금전 신탁 상품 제한의 격차 확대 전망이라는 건데요. 금융 뉴스예요. 서울 연합 뉴스의 박상돈 기자입니다. 국내 신탁 시장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재산 신탁 규모가 5년 만에 금전 신탁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로 은행의 일부 금전 신탁 상품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금전 신탁과 재산 신탁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금융회사 신탁 재산 950조 3천억 원 중 재산 신탁이 475조 4천억 원 50.1%로 금전 신탁 474조 8천억 원보다 6천억 원 많았다. 올해 들어 재산 신탁이 39조 3천억 원 늘고 금전 신탁이
1조 5천억 원 증가해 역전됐다. 재산 신탁 금액이 금전 신탁을 웃돈 것은 2014년 6월 말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신탁은 고객이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면 은행, 증권사 등 신탁회사가 일정한 기간 운영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올 9월 말 현재 재산신탁 중 부동산 신탁이 278조 3천억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금전신탁이 192조 2천억 원, 유가증권 신탁 등이 4조 9천억 원이다. 금전신탁은 퇴직연금 등 특정 금전신탁이 458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신탁재산의 48.2%를 차지하고 불특정 금전신탁은 16조 4천억 원 수준이다. 특정 금전신탁은 신탁회사의 투자 대상을 정해 돈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내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 대상에 따라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형, 채권형, 주가연계형, 파생결합형 등이 있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2004년 7월 이후 연금저축 신탁 상품을 제외한 신규 가입은 금지된 상태다. 금융별로 은행이 운영하는 신탁 재산이 470조 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증권사 230조 1천억 원 24.2%, 보험 22조 8천억 원 2.4% 등이다. 금전신탁 재산신탁을 겸하는 이들 금융회사와 달리 재산신탁 중 부동산 신탁 전문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은 2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23.9% 수준이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금융회사들은 신탁시장을 새 수익처로 보고 경쟁을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읽어야겠어요. 아까 첫 번째 읽을 때는 다 읽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원들도 출근할 것 같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뉴스는 여기까지 읽고 다음 우리 동네 뉴스는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네 뉴스 관악청년센터 2021년 7월 봉천역 역세권에 들어선다. 11월 25일 뉴스고요. 지상 1층, 지상 7층 규모. 이데일리의 박민 기자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악청년센터가 오는 2021년 7월 서울 지하철 봉천역 2호선 인근에 들어선다. 관악구는 관악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봉천동 912에 26 일대 노후 건물을 56억 원에 매입하고 해당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센터 신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취업난, 주거비용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고용, 일자리, 복지, 생활심리 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관악청년센터 조성부지는 봉천역 4분 거리에 있고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역 사이에 위치한다며 청년 유동인구가 몰리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최적화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40.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단기간 거주 목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청년이 잠시 거쳤다 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정주 공간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 및 청년 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 종합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 구비를 들여 대학동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청년문화 공간의 신림동 3룸을 개소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를 청년들끼리 관계 형성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공간 인프라를 확충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청년 특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였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뉴스를 다 읽어보았고요. 네, 실수도 좀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오전에 그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거 부족한 점 있다면 네,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